텔러의 동기 이론인 악스 이론은 주로 동기의 기대가치 이론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필요, 믿음, 기대가 행동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설계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는 이름의 악스 모형인 것처럼 4가지 단계가 있는데 4가지 단계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집중을 위한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학습 동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주의인데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학습자가 학습 자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유지되기 위해 필수 조건으로서 학습자의 주의는 주어진 학습 자극에 기울여져야 하고 일단 기울여진 주의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의 집중은 호기심, 감동, 그리고 주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각적 주의 환기 전략인데요. 이것은 흥미를 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만들어진 전략입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는 각종 사파나 도표, 애니메이션, 글귀의 사용, 다양한 글자체의 사용 등으로 주의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일상적인 내용이나 사건 정보를 제시합니다. 또 학습자의 경험과 다른 역설적인 사실, 믿기 어려운 통계 등을 제시하지만 너무 많은 자극이나 주의를 분산시키는 자극 등은 피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탐구적인 주의 환기 전략으로는 탐구하는 태도를 어떻게 유발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호기심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거나 탐구하도록 합니다. 추상적인 자료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친숙한 어떤 것을 발견하도록 규칙을 사용하여 제시합니다. 또 호기심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낯선 것을 친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문제 해결 활동을 스스로 구상하거나 관련된 인상을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학습한 후 질문, 응답, 피드백의 상호작용을 활용합니다. 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탐구하는 과정을 안내해주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신비감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탐색 과정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부분적으로만 제공하여 줍니다. 주의 집중을 위한 전략에서 세 번째 전략은 변화성의 전략인데요. 주의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전략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수의 한 단위를 간결하고 짧게 잡되 학습자의 주의 집중 시간에 따라 정보 제시, 연습, 시험 등의 다양한 형태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또 일방적인 정보 제시 방향의 강의 형태와 상호작용식 교사학습의 비유와 토론식 수업을 혼합합니다. 또 교수 자료의 형태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되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그림, 표, 다양한 글자 형태 등을 적절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또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교수의 목표, 내용, 방법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악스 모형의 두 번째 전략인 관련성을 위한 전략인데요. 이것은 일단 주의 집중이 기울여지고 나면 학습자들은 왜 이 과제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갖게 되고 학습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필요를 지각하게 됩니다. 즉, 관련성이 지각되어야만 학습 동기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이 과제가 나의 개인적 흥미나 목적에 관련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습자들이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내용이 흥미롭다거나 장래의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유익하다고 인식되면 학습자의 동기는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수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와 목적, 경험 등과 연결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면 관련성은 증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친밀성의 전략이 있는데요. 이 친밀성의 전략은 이미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 기술, 가치 및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이름이나 인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교수 자료에 잘 아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또 구체적으로 친숙한 예문이나 그림을 사용하여 추상적이고 새로운 개념을 가르칩니다. 관련성을 위한 전략의 두 번째 단계로 목표 지향성의 전략이 있는데요. 이
이 전략은 교수의 목표를 예문에 포함시키거나 목표 지향적인 학습 형태를 활용합니다. 또 학습 목표를 미래의 실용성과 연관하여 인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목적에 대하여 스스로 학습 방법 및 순서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관련성을 위한 전략 세 번째 단계로 모티브 일치의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학습의 목적을 어렵고 쉬운 다양한 수준으로 제시하여 본인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 경쟁적 학습을 회피하는 학습자에게는 비경쟁적, 협력적 학습을 선택하도록 성취 욕구와 신화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또 학습 성취 여부에 기록 체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악수 모형의 세 번째 전략인 자신감을 위한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지속적인 동기화를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관련성을 인식한 후 학습자들이 학습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자신감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학습자가 실수를 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학습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습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학습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능과 지식을 숙달한 후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그들의 성취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도전감과 모험심을 주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신감을 위한 전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 증가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수업의 목표와 전반적인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또 평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선수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선수 학습 능력을 또 보완하여 본 과제에 대한 성공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의 기회 제시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수업을 조직합니다. 또 학습에 필요한 필요 조건과 선수 지식을 부합시켜 지나친 도전이나 권태를 방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도전감을 부여합니다. 또 수업 전에 준비 시험을 치루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시간의 조절, 자극의 속도 조절, 상황의 복합 조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개인의 조절감 증대 전략이 있습니다. 학습의 끝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학습자에게 다음 내용으로 스스로 진행하도록 학습 속도 조절의 기회를 줍니다. 언제든지 학습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도록 합니다. 또 선택 가능하고 다양한 과제의 난이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노력이나 능력에 성공 귀착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해 줌으로써 개인의 책임감과 자발성을 개발시킵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학생의 노력으로 성공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악수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만족감을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학습자의 노력의 결과가 그 기대와 일치하고 학습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한다면 학습 동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이 학습자의 학습 수행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족감은 학습의 초기에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소라기보다는 일단 유발된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강화와 보상과 긍정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략의 첫 번째로는 외재적 보상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학습자의 성공에 대한 외적 강화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건데요. 너무 빈번한 모적 보상에 의해 저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를 제공합니다. 학습 과정의 단순한 긍정 피드백보다는 학습 진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시 피드백을 줍니다. 또 옳은 반응 뒤에는 긍정적 외부 보상을 하고 틀린 반응 뒤에는 보상을 삼가합니다. 동기 유발 피드백은 수행 직후에 주어져야 하고 교정적 피드백은 다음 수행 직전에 행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재적 강화의 전략이 있습니다.
내재적 강화의 전략은 새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을 사용하도록 의미하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까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건데요. 첫 번째로 연습 문제를 통한 적용의 기회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후속 학습 상황을 통한 적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모의 상황을 통한 적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강조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솜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수업의 목표와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제시될 때 학습자는 자신들의 목표에 대한 기대했던 것과 일치되게 느낍니다. 또 수업 도중 연습한 내용과 수업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으로 켈러의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